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승주입니다. 오늘 우리 2025년 고1 10월 모의평가 중에서 3점짜리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21번 밑줄 함의 유형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면 자, 여기 an urban green space paradox가 나와 있죠. 자, 도시에서의 녹지 공간 역설의 원래 의미, 원래 의도한 바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들어서 도시의 재생 프로젝트인데 어디에 있어서의 재생 프로젝트냐면은 좀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have been promoted 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 완료 시제이면서 수동태니까 추진되어 왔습니다.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promote는 추진하다니까 추진되어져 왔습니다. 자, 뭐로서 추진되어져 왔냐면은 자, 이러한 목적이 있대요. 자, 두 가지 목적이 제시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사는 resident라고 하면 주민이 되겠죠. 자,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정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구나. 자, 근데 however 하고 역접의 접속부사 뒤에가 매우 중요하죠. 자, 하지만 자, 이러한 환경적인 개선이죠. 근데 어디서의 환경적 개선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ethnic communities와 그 다음에 저소득 가정에 대한 이런 환경적인 개선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분명히 어느 지역에서 지금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낙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낙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쵸? 좀 마이너한 사람들, 비주류 집단이거나 아니면은 저소득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ethnic communities라고 하면은 이 ethnic이 원래 우리 민족의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ethnic communities라고 하면은 소수민족 그룹이라고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너 그룹들 또는 low income household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환경적 개선은 자, 분명히 좋은 의도겠죠. 근데 can create 뭐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urban green space paradox라고 해서 도시의 녹지 공간 역설을 야기할 수도 있대요. 자, 이게 전형적인 지문 패턴 중에서도 뭐인 게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그쵸? 바로 좋은 의도로 했던 게 나쁜 결과를 낳았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통념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지문을 구성한 상황이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드는 것인데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면은 지금 새롭고 고퀄리티의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향상시킬 수 있냐면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대요. attractiveness, 매력도. 자, 그리고 ing 꼴 나왔으니까 컴마 찍고 ing,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분사구문. 자, 만들면서 무엇을 이러한 동네를 훨씬 더 desirable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desirable 하면은 desire의 형용사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더 원해져지게끔, 그러니까 훨씬 더 매력적이게 만든 거예요. 원래 낙후 공간이었던 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때요? 더 매력적이게 된 거죠. 자, by contrast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접의 접속부사 이에 반해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줘야 돼요. 이 뒤에 부분을. 자, the cost of housing can rise and residents may not be able to afford the rent가 나왔는데 자, the cost of housing 하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이제 뭐 할지도 모른다, 뭐 할 수 없을지도 모르냐면 이 임대료를 더 이상 낼 수 없게끔 바뀐대요. 그렇죠. 원래 살고 있던 공간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임대료를 낼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그 다음 문장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냐면, 자, result in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다. 자, the exclusion이라고 하면은 배제라는 표현이죠. 자, 배제 또는 displacement 하면 이동이라고 봐주면 돼요. displacement of the poor neighborhood residents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후된 공간에 살고 있었던 원래 있던 주민들을 배제하거나 이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 green space, urban green space paradox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부작용을 야기한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사안은 사안인데 어떤 사안이냐면 지속 가능한 기술이 지금 녹지 공간에 있어서 비용이 더 나가게 되는 이슈. 자, 녹지 공간에서 지속 가능한 기술을 뭔가 활용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든다. 이런 표현이 나왔나요? 자, 지문을 통틀어서 안 나왔으니까 out of context로 날려주고. 자, 2번. 상황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force out 하면 강제로 내쫓다라는 의미예요. 자, 내쫓는 상황인 거죠. 자, 누구를? 도시 주민을. 근데 어떤 도시 주민들인지가 지금 이렇게 수식 관계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녹지 리뉴얼이라고 하면 녹지 재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녹지 재건 사업이 원래는 도우려고 목표로 했던 원주민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자, 좀 소수 민족이거나 아니면은 저소득층 가정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forcing out 하는 상황 어때요? 정확하게 exclusion이랑 displacement를 그대로 받아주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효과에서 답은 2번 해주면 됩니다. 자, 3번 보면 결과는 결과인데 어떤 결과냐면 green renovation, 지금 녹지 공간 개선 사업이 뭐를 해치는 거냐면은 그 도시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 해치는 결과? 아니죠. 녹지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오히려 도시 주민들의 건강을 높였으니까 그게 더 desirable하게 되었겠죠? 자, 그래서 opposite로 날려주면 되고요. 자, 4번 보면 지금 도시 재생의 문제인데 어떤 도시 재생이냐면은 지금 환경 문제를 좀 더 악화시킨대요. 아니죠.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green renovation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opposite 나와주고요. 자, 5번 보시면 상황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새롭게 개발된 도시 지역에 있어서 더 많은 범죄를 야기하게 되는 상황. 자, 범죄가 증가한다?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았다. out of context로 날려주면 됩니다. 답은 2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4번 제목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the laws and constants of physics and the fundamental forces in our universe have very precise forms and values 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의 심장을 너무 뛰게 만드는데 지금 보시면 자, 물리학의 법칙과 상수들, 자, 그리고 우리 우주에 있어서의 가장 근원적인 힘들은 아주 정밀한 형태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주제가 물리학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forces. 첫 번째 문장 읽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뭔 내용인지 단박에 이해가 가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래도 우리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소한 개념이 있으면은 무엇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쵸? 바로 부연 설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을성을 갖고 좀 더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이것, 즉 앞에 나온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that 이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당연히 부연 설명 이어지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그것들이, 자, 여기서의 they라고 하는 것은 the laws and constants of physics and the fundamental forces in our universe가 되겠죠? 자, 요런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나 상수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어때요? 달랐더라면 해서 지금 가정법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달랐더라면 아마 life, 생명이라는 것은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life라고 하는 또 새로운 토픽이 던져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instance라고 해서 이제 우리한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구나. 왜냐면 어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너무 강렬하잖아. 너무 생소하잖아. 그러니까 부연 설명 중에서도 우리한테 예시를 주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겠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시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the precise value of gravity라 그래서 지금 중력의 정확한 값은 has enabled, 가능케 해왔습니다. 무엇을? 지금 우주가 arise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우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는 뜻인 거예요. 무엇이? 그쵸. 중력의 정확한 값이. 자, 모함으로써 해서 by ing 이렇게 블라블라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뭐함으로써 라고 봤더니 permitting, 뭐뭐를 가능케 해줬대요. 허락해 주었다는 거니까 가능케 해줬다는 거죠. 자, the aggregation of dust and gas particles to protostars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aggregation 하면 응집인 거죠. 자, 지금 뭐와 뭐의 응집이 나와 있냐면은 지금 먼지와 가스 입자들의 응집이 어떻게 하게끔 되어졌다? 자, 뭐가 되어질 수 있게 한 거냐면 프로토스타rs가 되게끔 해주었대요. 자, 프로토라는 게 앞에 붙으면 어떤 의미냐면 초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들, 초기 별들이니까 우리 원시 별들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아, 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입자에 불과한 것들이 꽁꽁 뭉쳐져가지고 원시별이 될 수 있었구나. 자, 원시별이 될 수 있게 하였대요. 자, 근데 이런 원시별들은 어떤 애들인지가 또 블라블라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원시별들은 나중에 지금 행성들이, 플래닛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지금 그 주위를 공전하게끔 하게 된다는 거죠. 원시별들 주위로. 자, 이러한 예시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The Earth around the Sun이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처음엔 중력이 나왔고요. 첫 번째 예시로는. 자, 그 다음 예시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다음은 if the value of electro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중력의 값이었다면 두 번째는 전자의 값이네요. 자, 지금 예시 두 번째 예시가 나오고 그 두 번째 예시로 일렉트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렉트론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전자라고 여기다가 뜻 써놓을게요. 자, 마찬가지로 if절에 had pp 나온 거 보니까 아, 이것도 가정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전자의 값이 조금이라도 ever so slightly larger or smaller, 조금이라도 크거나 또한 작았더라면, 자, chemistry as we know it,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은 어땠을 것이다?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가능하지도 않았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생명체 나오네요. life,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어떤 생명체냐면 which is based on organic chemistry. 자, 이게 유기화학이란 뜻인데, 자, 유기화학을 근간으로 하는 이런 생명체가 could not have started. 심지어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만약에 초기 물리학의 대표적인 값, 상수 같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달랐더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예시, 자, gravity랑 electron 나와 있고 게다가 if 가정법을 통해서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지금의 우주와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일관되고 반복되는 구조를 가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택지 분석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보시면 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우주에 있어서 우연적인 정확성 어때요? 정확한 표현이죠. 1번. 자, accidental. 자, 이런 뜻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자, accidental 하면은 우연적인 꼭 알아둬야 되는 표현입니다. 자,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우주를 탐험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위기 상황, 위험 상황, 아니면 도전 과제가 나와 있는데 자, 우주를 탐험하는 내용 안 나왔죠? 자, 그래서 out of context. 자, 3번 동그라미. 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종말할 것인가? 자, 나와 있지 않죠? 특히 종말 내용은 더더욱 나와 있지 않습니다. out of context. 자, 4번. 물리학 대 화학. 어떤 것이 과학을 진보시키는가, 추동시키는가가 나왔는데 나와 있지 않죠. 주제가 아닙니다. 각각의 뭐 예시로 gravity랑 electron이 나오긴 했지만 단순한 예시에 불과한 거고 이런 내용은 전면에 등장한 적 없죠. 대결 구도는 out of context. 자, 5번. 인체의 비밀, 미스터리. 그 기능에 있어서 얼마나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정확성을 가지는가. 자, 인체에 대해서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29번 어법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어법 문제는 정말 난이도가 매우 높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법 실력에 굉장한 향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택지는 effectively라고 해서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자, 이 1번 선택지가 걸려있는 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부터 in nutrition까지죠. 자, 우리는
지금 are conducting huge experiment라고 해서 아주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자, SVO 잘 와줬기 때문에 와줄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으니까 잘 와줬죠, 부사로.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이 걸쳐져 있는 문장은 if부터 y까지인 거 확인했고요. 자, 만약 우리가 특정한 음식들을 지금 특정한 방식들로 수천 년 동안 먹어왔다면 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의 계속 용법으로 쓰인 거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음식을 특정한 방법으로 수천 년 동안 먹어왔다면 자, 우리는 반드시 가정하고 전제해야 합니다가 나왔어요. 자, we should assume 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assume이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 뒤에 뭐가 오는 게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익히 배워왔나요? 그쵸? 자, we assume that 해가지고 우리는 뭐뭐라고 가정합니다, 전제합니다, 추정합니다. 뒤에 대절, 명사절 오는 게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시죠? 자, 근데 바로 뒤에 명사절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왔냐면 자, until이 이끄는 부사절이 왔다라는 거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뭐뭐 할 때까지 그것이 지금 수동태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밝혀질 때까지 증명될 때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전제해야만 합니다. 추정해야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명사절이 와야 되니까 자, assum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what이 아니라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되겠죠? 자, 뭐라고 전제하냐면 자, 그러한 것에는 아주 좋고 충분한 이유가 아마도 있을 거라고 전제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that 뒤에 완전한 절 와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we assume that 이 오는 게 자연스러워 라는 걸로 문제를 풀 수 있고 게다가 what 같은 경우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줘야 되잖아요. 자, 그것만으로도 좀 마이크로하게 보면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문을 구성했는지도 분석을 해야 돼요. 자, we assume what blah blah 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높였냐면 중간에 이렇게 until 절을 집어넣음으로써 assume과 목적어 사이의 거리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쵸?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높이는지 느껴지시죠? 자,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삽입절이라고 할 건데 이렇게 문장에 탁 부사절이 들어가서 자,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들어가고 SV 들어가가지고 문장을 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때요?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 역할을 하니까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죠. 그래서 SVO 구조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튼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3번 선택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traditional부터 2까지인데 자, 앞에부터 보시면 자, traditional foods인데 자, 전통적인 음식인데 어떤 전통적인 음식이냐면 don't fit neatly on the contemporary dietary food plate 여기까지가 주어를 수식하는 구조죠. 자, 전통적인 음식인데 지금 현대인들의 이런 식습관에 딱 알맞게 맞춰져 있지는 않은 전통적인 음식은 반드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선택되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해서 수동태 나왔어요. 자, 그리고 over이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 자, over은 뭐뭐 보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뭐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져야만 하냐면 매우 가공된 음식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택돼야 된대요. 전통적인 음식이. 근데 매우 가공된 음식을 수식하는 데 있어서 that do라고 지금 수식 관계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는 역할이 뭔가라고 살펴보았더니 자, traditional foods랑 지금 highly processed ones랑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트래디셔널 푸드도 대절로 수식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수식되고 있는 게 자,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딱 맞지는 않은 이라는 표현이 있고 자, 그에 반면에 매우 가공된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딱 맞는 핏한 프로세스드 원스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신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 fit부터 plate까지 블라블라를 지금 이 두가 대신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동사를 뭐라고 한다? 자,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대동사라고 봐줄 수 있는데 자, 대신하는 애가 뭐예요? 자, fit이라는 일반 동사가 이끌고 있는 동사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do가 와주는 게 맞다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자, 4번 동그라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반드시 뭐뭐라고 전제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대절이 블라블라 나오고 있어요. 자,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지금 지방기가 만든 피순대는 블라블라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made가 전통적으로 만들어진이라 그래서 pp가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잘 왔죠? 자, 얘네들은 피순대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담은 pp가 오는 게 맞다 체크해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까지 왔네요. 자, 5번 문장은 witness부터 지금 to for까지 와줘 있는데, 자, 이 문장은 주어가 어디까지고 동사가 어디부터 시작하는지를 잘 파악해줘야 돼요. 자, 보시면은 지금 should make 전까지가 주어예요. 자, 주어 witness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찰하는 것, 목격하는 것이라는 동명사구 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무엇을 목격하는 것? How poorly 블라블라를 목격하는 것. 자, 얼마나 잘못되게 전통적인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를 지금 관찰하는 것. 근데 뭐 할 때? 이런 전통적인 사회들이 지금 영향적 전환을 겪고 있을 때, 뭐뭐 할 때, 이때 as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얼마나 그 traditional societies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반드시 뭐뭐 하게끔 만듭니다. 자, 지금 이미 그 nutrition transition이라고 하는 지금 영양학적 전환을 이미 마친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끔 하냐면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라고 해서 이때 question은 동사로 뭐뭐에 대해 의구심을 갖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장 성부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니까 어때요?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 역할로 동사 원형이 잘 와준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이것도 5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빈칸 추론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추론 총 4문제 나오죠? 자, 빈칸 추론은 2점짜리 2문항, 3점짜리 2문항 보통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데 저희는 2점짜리, 3점짜리 모두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3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 myths aren't only stories가 나와 있죠? 자, myth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신화라고 우리 해석을 하죠. 자, 근데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요. 여러분들 미신도 myth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화 내지는 미신은 단지 이야기뿐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우리한테 있어서 myth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자, 딱 봤을 때 뒤에 for example 이어지는 거 보니까 필자는 요 문제를 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신 거냐면 이 주제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지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줄게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생소한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구나. 그러면서 특히나 예시가 활용되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 well-known myth that persists today 나와 있죠. 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주 잘 알려진 신화 내지는 미신은 무엇이냐면 The supposed high iron content in spinach가 나왔어요. 자, 시금치 안에 들어있는 자, supposed라고 하면은 이른바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자, 이른바 아주 높은 정도의 철분 함유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아주 널리 알려진 신화 내지는 미신은 시금치 안에 들어있는 이른바, 그쵸? 높은 농도의, 높은 용량의 철분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suppose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른바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나요? 아니면은 뭔가 거짓인데, 진짜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널리 통용됐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가요? 그죠?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스 같은 경우에 신화가 아니라 미신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낫겠다,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떠한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는 전설인데 어떤 전설이냐면 심지어 1890년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단순한 계산 실수에서부터 시작된 거래요. 이 시금치에 대한 이야기가 자 바로 생리학자인 이 사람에 의해서 자, 이 생리학자인 이 구스타브 같은 경우는요 아주 정확하게 determined 측량을 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that 이하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은 자, 시금치 100g은 지금 얼마만큼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냐면 35mg에 해당하는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정확하게 이건 정확한 값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무엇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냐면 말린 건조된 시금치를 가지고 측정을 한 건데 자 이것은 어떤 것으로 이끌었냐면 which held 이 dried spinach 같은 경우에는 held 10 times more iron 10배나 더 많은 철분을 가지고 있던 거죠. 자 뭐보다 than the same amount of fresh leafy greens라고 해서 그 생 시금치 채소 있죠. 그것보다 10배 더 넘게 측정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레전드가 왜 널리 퍼졌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러는 지금 재빠르게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정은 the correction was just as swiftly forgotten. 자 그만큼 빠르게 잊혀졌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수정이 어때요? 지금 이제 이거 마른 걸로 이제 건조된 스피니치로 측정된 거라서 진짜 생야채일 때랑은 좀 측정이 다릅니다. 그걸 반드시 꼭 알아주세요 라고 에러가 수정되었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그만큼 그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건 뭐예요? 수정된 값을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요 원래 발표된 값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딱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어때요? 이 미신은 The myth had taken hold라고 나와 있는데 자, take hold라는 표현 우리 유의해줘야 돼요. 자, take hold는 우리 장악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수정이 되긴 됐지만 사람들은 그 수정된 값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신은 곧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꽉 들어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빈칸 안에 단 한 개의 답을 수렴시키기 위해서 1, 2, 3, 4, 5번 중에 답을 딱 하나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출제자가 어떻게 한다라 그랬어요? 그죠? 지문 여기저기에 이 단서가 되는 것들을 집어넣어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문장 보시면은 잘 알려진 미신인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라는 persist라는 동사가 나왔고 게다가 이 미신은 실제가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장악된 일종의 진실처럼 돼버렸잖아요. 자, persist, take hold까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뽀빠이 이야기 나오네요. 자, 뽀빠이인데 누구냐면 아주 초인간적인 힘을 얻는데요. 그 시금치를 먹고서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강철 주먹으로 지키는 이 뽀빠이는 자, 뭐뭐에 기여했습니다. 라고 해서 contribute to 나왔네요. 자, 시금치의 땡땡에 대해 기여를 했대요. 자, 그럼 시금치의 땡땡에 대해서 기여했다라는 건 요러한 원래 처음에는 잘못된 이 미신을 더 강화시키고 사람들한테 머리를 콕콕 박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우리 persist나 아니면 take hold와 유사한 결의 표현이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고립, 2번 correction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죠. 3번 endurance 같은 경우는 인내, 끈기. 4번 unpopularity 같은 경우는 악명이 되겠죠. popularity의 반대말이니까. 자, disappearance는 사라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어때요? 오늘날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게끔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쭉 이어져 오게 하는 힘, 바로 인내, 끈기를 말하는 enduran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빈칸에 들어갈 표현, 가장 적절한 표현 1, 2, 3, 4, 5번 중에 딱 하나로 수렴시키기 위해서 출제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단서를 준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출제자분들이 이렇게 흐트러 놓은 단서를 모아다가 하나로 뭉쳐낼 수 있는, 그 수렴시킬 수 있는 표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2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자, 또 technical term이라고 하면 용어가 되겠죠.
자, 기술적인 용어인데 어떤 기술적인 용어냐면 자, 동물들의 숫자적 판단을 묘사하는데 종종 자주 사용되어지는 이런 기술적 용어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the approximate number system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approximate number system 여러분들 이런 표현 자주 접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바로 생소한 개념을 던지는 그런 지문인 거 알 수 있겠고 자, 생소한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다? 그죠? 부연 설명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 가지고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바로 precision, 정확성이다, 정확도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계속 이어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라고 하면 approximate number syste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일종의 에러들, 어떤 오류들이 반복해서 어떤 패턴을 이루나 봐요. 그런 패턴의 특징을 보여준대요. 어떠한 오류들의 반복되어서 나타나지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with 나오고 목적어 나온 다음에 ing꼴 나온 거 보니까 우리 분사 구문에서 부대 상황 나타날 때 쓰는 그런 표현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discrimination이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지냐면 less accurate, 점점 더 부정확해지게 된대요. 자, 뭐뭐함에 따라서 자, 어떤 quantities,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discrimination은 less accurate 해준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때 as는 뭐뭐함에 따라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것이 지금 discrimination이라는 것이 덜 accurate 해진대요. 뭐함에 따라서 양이 bigger해짐에 따라서. 솔직히 여기까지 읽었을 때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예시를요, 여러분들 이 지문에서는 2개나 줍니다. 자, 첫 번째는 monkey가 나오고 두 번째 예시로는 rats가 나오죠. 같이 한번 monkeys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monkeys들은요, can tell one from two, two from three, blah blah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동사가 지금 tell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tell A from B라고 하면 A를 B로부터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자, 그래서 이때 tell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거다? 자, 뭐뭐를 구별하다. tell A from B, A를 B로부터 구별하다. 자, but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몽키들은요,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 5 이상부터는 어떻게 된다? 실패하기 시작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5 이상부터는 이라고 하는 건 quantities가 더 커짐에 따라서 어때요? 이 less accurate 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반복되는 패턴 느끼셨나요? 자, 그 다음에 rats 가보도록 할게요. 자, 쥐는 쥐인데 어떤 쥐냐면요, 상당히 똑똑한 쥐예요. 자, 뭐 하는 것을 배웠냐면 어떤 레버를 누르는 것을 배운 rats래요. 근데 너무 똑똑한 게 뭐냐면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라 a given number, 주어진 숫자, 횟수만큼 누르는 것을 배운 쥐들은요, from 4 up to 24. 자, 4에서부터 심지어 24까지 누르는 걸 아는 rats래요. 와, 대단하네요. 자, 은 어떻게 되었냐면 remarkably, 굉장히 눈에 띄도록 less and less precise in their responses. 그들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덜 정확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부정확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뭐뭐함에 따라서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나오죠. 자, less and less precise. 뭐함에 따라서 숫자가 증가하면서.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반복되는 패턴 바로 읽었어요.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a common observation that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자,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이 that 이하가. 자, testing the accuracy of animals number sense. 자, 그러니까 지금 동물들의 숫자적 감각을 테스트할 때 뭐라는 것? 자, 이 비례관계가 나와주면 되는 거죠. 숫자가 증가할수록 accuracy가 낮아지는 이 비례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뭔지 찾아주면 됩니다. 자, 1번.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다. 어때요?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숫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 그랬잖아요. 답 1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세는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좋아진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하게 된다는 out of context. 자, 결과는 뭐에 의존하냐면 보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자, 보상 얘기 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동물들의 감정적인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자, 감정적 상태 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에러들이 보이는 반복되는 패턴은 쉽게 관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흔하게 관찰되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not easily 부분이 지문과 배치되면서 자, 사실 이게 어떤 패턴이 잘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는 이 지문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out of context로 날려도 되겠습니다. 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3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spite the cultural trope depicting emotions as the opposite of rational thought, cognition is actually a key building block of emotion 나왔는데요. 해석해보면 자, 문화적인 비유적인 표현, 즉 어떤 비유적 표현이냐면 자, emotion, 감정을 지금 이성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인지, 여기서 말하는 인지는 rational thought이랑 같은 표현인 거죠. 자, 인지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지금 emotion, 감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축이 됩니다. 핵심적인 building block,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 읽었을 때 어떤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냐면요. 자, emotion이라는 것은 원래 어떻다라고 통념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자, emotion이랑 rational thought, 이성적인 사고는 다른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actually 나왔죠. 자, 사실 인지, 즉 이성적인 사고는 emotion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 읽자마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 지금 정형화된 지문 패턴 중에서 대조적 관점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조적 관점은 emotion과 ration, 이성과 그 다음에 감정의 대조적 관점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도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지금 통념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일단 통념 같은 경우에는 빨강으로 묘사되고 있는 emotion, 감성이랑 그 다음에 파랑으로 제가 파랑색으로 한 ration이라고 할게요. 이성이 어떻다라고 보는데 지금 통념 같은 경우에는 반대된다고 보는데 actually라는 부사를 통해서 이게 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harmonious,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관계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we think about our circumstances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환경을 생각하느냐는 구성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는 emotions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거? 지금 think는 ration이죠. 우리의 사고는 감정을 형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감정은 다시 echo back, 다시 돌아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돌아오냐면은 to influence how we think,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요 통념과 반대되는 emotion과 rational의 아주 끈끈한 상관관계를 다시금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 이상해서 바꿀 수 있는 뭔가 논지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 반복되는 패턴을 인지한 상태에서 여기 윗줄 문장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블라블라니까 여기다가 뭐가 와주면 되냐면 우리가 이 정리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주면 돼요. 자, 네모와 그 다음에 세모가 어떻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는 거 봐주면 되겠죠. 자, 선택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r emotion, 너의 감정은 너가 의도한 대로 항상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 감정의 전달 나와 있지 않죠?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주제가 결코 아니에요. 자, 2번. There's simply no playing emotion and cognition apart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중요하게 다뤄야 될 표현 나왔어요. 자, there's no ing 하잖아요. 그럼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there's no ing, 뭐 할 수 없다? 지금 emotion, 즉 네모와
그다음에 cognition, ra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인지, 이성을 서로 pull apart,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이 어떤 관계다? 자, 굉장히 중요하게 끈끈하게 붙어있다라는 표현이니까 2번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보면 자,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량은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감정 통제하는 거 안 나와 있고요. 자, 어떠한 두 사람도 같은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 없다. 자, 감정을 두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런 말 나온 적 없고, 자, 마지막 보면은 자, 감정이란 것은 자주 이성, 여기서는 ration이 되겠죠. 자, 이성적인 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운행한다라는 표현인데,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감정과 이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반대 의미인 opposite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모의고사의 마지막 빈칸 추론 문제죠. 34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the capabilities approach? 그쵸? capability approach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전 참고로 요거 문제 풀면서 처음 봤습니다. 자, and why would lawyers passionate about lawyer justice care about it 이렇게 나왔죠. 자, 과연 CA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열정적인 변호사들이 이 CA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첫 문장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capabilities approach 처음 듣죠. 자, 그러니까 이 정형화된 지문 패턴은 뭐로 정리할 수 있다? 그쵸? 생소한 개념. 그쵸? 생소한 개념이 첫 문장으로 등장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부연 설명이 이어질 거니까. 자, 보시면 자, it is easy to say what it isn't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뭐뭐라고 말하는 건 쉽다. 자, 그것이 아닌 게 무엇인지 말하는 건 쉽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CA가 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자, CAE라는 것은 뭐다? Does not rank animals. 동물들한테 랭크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뭐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냐면 likeness to humans라고 하면 동물들이 어떠한 인간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에 따라서 동물들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or seek special privileges for those considered most like u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us는 인간이 되겠죠? 자, 인간과 가장 많이 닮아 있다라고 여겨지는 동물들에 대해서 특권을 찾지도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뭐 하는 것처럼 몇몇 다른 인기 있는 이론적 접근들이 하는 것처럼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other popular theoretical approaches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을 랭킹을 하고 특권을 인정하나 봐요. 특히 어떤 동물들을 우대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인간과 많이 닮을수록 좀 더 상층 동물이라고 여기는 게 other theoretical approaches고 CA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인간과 닮은 것을 토대로 다른 동물들을 랭킹 매기지 않는다라는 거 나와 있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그 동물이 얼마나 인간과 닮았는지에 따라서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반복되는 표현 나온 거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고,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CA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대요. has concern. 뭐에 대해서? for the finch and the pig 나와 있는데, 자, finch는 부리가 짧은 작은 새. 자, 작은 새나 돼지를 뭐만큼이나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냐면 whale이나 elephant처럼. 그러니까 크기도 어때요?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즉 CA는 100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라고 나와 있겠죠. 자, the human form of life,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형태는 어떻다? irrelevant하다, 별로 관련성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뭐 할 때? 우리가 그 각각의 동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고려할 때 인간의 삶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동물들의 개별적인 욕구와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보장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인간의 삶의 형태는 어떻다? 한마디로 말해서 별로 관련성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관련성이 있고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그 개별 동물들의 삶의 형태다라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여기 their own forms of life 할 때 their own에 어떤 처리가 되어 있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러져 있죠. 그 글이. 이거는 화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아,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정리할 수가 있냐면, 아, 지금 우리가 CA라고 하는 것은 뭐를 중점적으로 본다? 자, 동물을 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개별 동물의 관점에서 그 동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CAE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개별적인 지각 능력이 있는 동물들은 반드시 뭐를 가져야만 하냐면 지금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flourish, 번성하다. 자, 그 다음에 밑줄이 쭉 그어져 있는데 여기 들어올 표현은 뭐예요? 자, 반복되는 표현인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들 고유의 관점에서 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자, 다른 동물들의 도움으로 번성해야 된다. 안 나와 있죠? 다른 동물들의 보호나 도움 같은 건 out of context. 자, 2번. 지금 인간의 삶의 양식을 따라함으로써 완전 아니죠. 이게 완전히 opposite이에요. 인간의 삶과 무관하게 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인간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통해서. 자,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거 안 나와 있고요. 자, 4번. 좀 더 똑똑한 동물들의 보호 하에서. 자, 좀 더 똑똑한 동물들 이런 표현 안 나와 있고 걔네들이 더 지능이 낮은 동물들을 도와줘야 된다. 더더욱 안 나와 있죠. 자, 마지막 5번 보시면 그 생명체의 고유의 삶의 양식으로서 자, 고유의 특정한 그쵸? characteristic이 정확한 형용사 표현으로 나와줬겠죠? 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서 추론 유형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문제인 37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자, 풀기 전에 우리 순서 추론 유형은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 추론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냐면, 자,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어때요? 이게 정답이 이 순서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서를 아주 정확하게 달아놔야 되는데, 뿌려놔야 되는데, 특히 순서 추론 유형은 어떤 식으로 단서를 넣을 수밖에 없냐면, 자, 이 주어진 문장이 일단 P라고 말해요. 자, 만약에 순서가 그 다음에 B, A, C 순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자, 문단 B에서 자기 얘기인 Q를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연결고리로서 P 이야기를 언급하고 Q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도 Q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R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도 R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야 이렇게 인접한 순서끼리에 딱딱 꼬리 물기로 지금 지문이 출제되어야 어때요? 전 국민이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출제자의 한계 내지는 출제 원리를 인지하고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 눈에 좀 더 가시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럼 37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보면요. 자, as children,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the principle of opposites is foreign 이라고 나왔네요. 자, 지금 반대의 원리, 반대의 법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foreign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foreign이 외국의라는 표현으로도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자, 생소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대의 원리는 굉장히 생소하구나. 자, 아이들은요, 단어들을 인지하고 그 단어들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면, 자, 각각 서로 분리해서 단어들의 의미를 인식을 한대요. 자, 그것이 바로 반대의 원리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t is that 해서 강조구문이 나왔는데, 자, 어떤 경우에만 그들이 좀 더 나중에 좀 더 발달하고 큰 경우에만 비로소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자, 개별적인 단어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큰 후에야 알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A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지금 논리적인 연관관계, yes와 no라는 논리적인 연관관계에도 적용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부모들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yes or no의 논리적 관계도 적용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다소 의문점이 가져지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the same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무언가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yes or no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두 번째 예시일 텐데 아직 첫 번째 예시가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앞에. 그쵸? 순서 추론 유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서로 맞물려야 돼요. 단단하게. 그래서 상상력을 좁히셔야 돼요. 글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만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분명하지 않냐면 자, 오른쪽이 왼쪽과 반대말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예시가 등장한 것 같죠? 자,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예시는 뭐냐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이들이 바이시클을 탈 때 보여집니다. 라고 해서 지금 분명하지 않다.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principle of opposite이 어때요? not clear한 게 어떤 예시인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걸로 보이니까 B가 그 다음 이어질 문단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혼란은 무엇에 관련돼 있는 거냐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지 아닌지입니다. 자, 갑자기 먹는지 아닌지 이팅 내용이 여기 다음에 나온 게 좀 황당하죠? 자,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B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왼쪽으로 가지마 라고 말할 때 부모들은 자주 무엇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냐면 그 자녀가 계속해서 앞으로만 전진을 하고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가지마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예시가 나와 있죠. 자, not automatically, 그쵸?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A로 가면, 자, 같은 것이 yes or no에도 적용이 된다. parents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자, 여기 parents들이 어때요? 자전거 가르치는 내용 나오죠? 자, 그러니까 부모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똑같은 예시, 그쵸? 반복돼서 적용될 수 있는 예시가 yes or no가 있다라 그래서 더 same으로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럽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반면에 C는 어때요? 여전히 eating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C로 이어지는 건 불가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면은 자,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구분을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왼쪽 오른쪽이 자동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자, 같은 것이 지금 yes or no에도 적용이 된다. 자, A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였고 게다가 예를 들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were told니까 수동태죠. 자, 너 손으로 먹지 마 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알 수가 없냐면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뭐지? 라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대요. 자, 손으로 먹지 마. 자, 뭔가 it이 드디어 나왔죠. 자, 우리의 혼란은 뭐에 관련된 것이냐면 그럼 우리 계속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지 마 여야 되는데 그럼 손이 아니라 포크나 숟가락으로 먹어 이건 건데 don't don't eat에만 꽂힌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다. 자, 그래서 정답은 B, A, C여야 되니까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번호 39번 왔는데요. 자, 39번은 문장 삽입 유형이죠. 우리 문장 삽입 유형 39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문장 삽입 유형을 푸는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장 삽입 유형도 순서 추론 유형과 마찬가지로 출제자에게 어떠한 한계가 있냐면은 이 주어진 문장이 예를 들면 3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 2, 3, 4, 5 중에 무조건 3번이어야만 하는 정확한 이유를 전 국민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럼 어쩔 수밖에 없냐면은 상식적으로 이 문장 앞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 문장 뒤에는 이러한 내용이 이어질 거야 라는 게 상식선에서 수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문장 바로 앞 문장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이 돼야 되고 이 뒷문장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막상 딱 들어갔을 때도 어때요? 이 논리적 정합성이 끈끈하게 이어져야 되겠죠? 자, 그 점을 명심하고 우리 39번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주어진 문장을 읽고서 최대한 앞뒤 내용을 예측해야 된다라 그랬죠? 자, 주어진 문장 보시면 시작부터 강렬하게 우리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자, but 이라는 역접의 표현 나왔고, 자, 하지만 좀 더 영구적인 물건들에 대해서는이 나왔죠. 자, more permanent 이런 비교급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회사들은요 반드시 뭐 해야만 하냐면 개발을 해야 된대요. 고안을 해야 된대요. 이유들을. 근데 어떤 이유들이냐면 그들의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물건들을 소비해야 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고안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 엄청난 힌트가 but이랑 more permanent예요. 자, 왜냐면은 그럼 이 주어진 문장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but과 more permanent를 이용하면 그렇죠. less permanent한 게 나왔을 거예요. 덜 영구적인 물건들에 대해서 블라블라 나왔었겠고, 그 다음 이후 이어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스터머들을 설득시킬 이유들을 고안해야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그 고안된 이유들이 대체 어떤 전략들이 고안되었을까가 나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회사들이 고안한 우리 물건을 사야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블라블라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점을 머릿속에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들, 지금 어떠한 회사의 제품들을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리냐면 소비자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개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컨슈머라고 불려요. 즉, 컨슈머는 누구냐면 자, 빙스는 존재죠. 자, 존재인데 어떤 존재? 소비하는 존재를 일컫습니다. 자, 어떠한 definition부터 등장을 하고요. 자, therefore, 그래서 자, 회사들은요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 왔는데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자, 그 어떤 것을 보장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가 봤더니 자, 그들의 소비자로 하여금 생산된 아이템을 더 많은 규모로 그 다음에 더 빈번하게 살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쥐어짜는 게 바로 컴퍼니들이 하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죠. 자, those who. 자, 그래서 그들의 음식을 파는 회사들은 어때요? 음식을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have an easy time이라고 하면 좀 더 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고 for food is 나왔죠. 자, for 다음에 이렇게 SV가 나왔으니까 이때 for은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인 걸 알 수 있고 for이 접속사로 쓰일 때는 왜냐하면이라고 해석이 되죠. 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음식을 파는 회사들이 좀 더 이지 타임을 보낸 이유는 자, 음식은 어때요? 말 그대로 소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사야만 하는 필요성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파는 회사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뒤에 자, 한 가지 접근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어떤 물건들이냐면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다? Make the stuff that people already have outdated. 구식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뭐 함으로써? By convincing them. 그 고객들로 하여금 뭐라고 지금 설득을 하는 거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물건, the stuff 있잖아요. 더 이상 최신의 유행의 것이 아니에요. 라고 설득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자, 일단 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의 대표적인 것으로 왔냐면 자, 말 그대로 소비되어지기 때문에 더 새로운 음식을 사야만 해요 라고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파는 회사들은 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 less permanent things를 파는 영구적이지 않은 휘발되는 그런 물건들을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invented reasons 그 어떠한 우리 물건을 사야 돼요 라고 뭔가 회사들이 고안할 그 필요성이 더 적은 상황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죠. 자, 이 푸드가 대표적인 less permanent things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permanent things를 팔아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걸 사야 돼요. 이미 갖고 있는 거. 자,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사야 돼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 지금 갖고 있는 거 낡았어요 라고 지금 설득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자, 고안되어진 당신들이 우리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가 되겠어요. invented reasons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봐줄 수 있고, 자, 그래서 대표적인 permanent things를 파는 회사의 대표로 뭐가 나왔냐면 fashion industry가 나왔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food는 어때요? 가만 놔두면 상해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옷 같은 건 어때요? 썩는데 몇백 년, 몇천 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그 구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션을 유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런 고안되어진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